네, 이 시각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책 시간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중국도 금리 인하 조치를 또 하고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150포인트 오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강보합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나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인텔이 4.66%나 오르면서 상승을 크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계속 강보합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럽 시장도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ECB도 이제 미룰 수 없다,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가보겠습니다. 네, 스페인, 이탈리아도 3% 넘는 큰 상승세 보이고 있고 그리스도 큰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시장 동향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로이터에서 다룬 일본 재무성 장관의 언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재무성 장관이 어제 이번 주 엔화 가치 급락 속도가 너무 빨랐다,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런 코멘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펙에 관한 기사인데요. CN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펙이 유가 변동성을 부추길 것 같다라는 제목인데요. 오펙이 그동안 감산 거부 의사를 밝혀왔지만 이 기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오펙이 감산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공급량 조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어제도 유가 선물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국 금리 인상도 오늘 발표가 되면서 브렌트유를 비롯한 유가들이 굉장히 점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를 조치를 취하니까 수요 증대의 기대감이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이렇게 유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브렌트유 상황 보면요. 지금 오늘 시장인데요. 굉장히 이런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가 있고 나서 굉장히 높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유가 움직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중국의 금리 인하가 2년 만에 금리 인하예요. 예금금리는 25bp 내렸고요. 대출금리는 40bp 내렸습니다.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시장이 어그러지는 부분, 경기가 어그러지는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 마리오 드라기가 소위 액션은 없고 플랜만 있고 이 부분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버텨왔었는데 이제는 움직일 시점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게 되면은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보다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런 데들 상승폭이 도드라지는 거 보셨을 텐데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2조 유로에 달하는 지금 ECB 대차 대조표를 3조 유로까지 만들겠다. 1조 유로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들을 사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커버드 본드라든지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뭐 국채, 회사채 이런 쪽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플랜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시장은 좀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땐 지금 스페인 국채가요. 미국 국채보다 비쌉니다. 상황은 미국이 훨씬 좋은데요. 스페인 국채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거를 대량으로 샀을 때는 긴 안목에서 봤을 때 ECB가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한 ECB의 푸시업은 시장에 부작용을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식 QE가 실행됐을 때만큼 엄청난 상승을 갖고 올 이슈는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10월 달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5%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 금리를 인하했다는 요인이 바로 이런 어떤 아시아 쪽의 경기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게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어떤 경기를 부양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반영으로 유가도 어느 정도 수요가 몰리면서
유가 인상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미국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미국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라든지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는 지금 성장이 더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샌드위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어떤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내수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내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잠잘 시간에 꼭 얘네들은 항상 이제 주말 금요일 밤 12시 다 돼가지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또 하네요. 오히려 꼼짝이 시간이 뒤로 밀린 게 이런 소식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게 된 점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후강통 때문에 아마 중국 관련된 업종이나 주식들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번 주간에 발표된 중국 지표들 생각해 보면 주택 지표들 안 좋게 나왔고요. 최근 또 발표됐었던 HSBC PMI 제조업 지수 그것도 50포인트 나왔습니다. 연중 거의 최저치로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오히려 더 반영되면서 증권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라든지 유동성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선반영돼 있었다라는 측면은 좀 어느 정도 기반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 드라기 총재 발언까지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까지 또 같이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금리 인하 2년 4개월 만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클리컬 업종 1차적으로 수혜를 받겠지만 좀 멀리 생각해 보면 소비주 쪽으로 다시 이제 매기가 한번 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연말 쇼핑 시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기사를 2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스턴 글로브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11월 러쉬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뭉개졌다라는 제목인데요. 보시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인데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굉장히 좀 변수가 많아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50년간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닷컴은 이미 세일에 돌입하면서 선수를 치기도 했고요.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해진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삼성 갤럭시 S5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희소성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어서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MBC 뉴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쇼퍼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라는 제목입니다.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좀 wait and see, 좀 약간 두고 보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31.6%가 올해는 구매 전에 좀 두고 보겠다, 좀 머뭇거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소비자들이 이제 할인 이상의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할인 이상이 뭘 더 원하는 거죠? 네. 근데 연말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미국이 지금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좋아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 주식이 매일같이 오르고 살고 있는 집이 많이 빠졌다가 상당 부분 다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좋습니다. 근데 바뀐 점이 있어요. 젊은 층에서는 지금 주택 구입 비중이 크게 떨어져요. 그리고 미국이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게 저축률입니다. 미국은 벌면 쓰는 구조예요. 그리고 집도 30년 돈 빌려서 삽니다. 이렇게 사는 미국이 이제 저축이란 걸 하기 시작해요. 아까 전에 갤럭시 S5를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아니다. 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게 경기가 좋을 때는 제 가격에 계속 팔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싸게 파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싸게 팔다가 이날 뭐 더 싸게 팔 이슈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예전만큼 급격한 자극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전망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 클 거다라는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또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 전에 애플이 풀렸죠. 애플
이 아이폰 6하고 아이폰 6 플러스가 풀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핸드폰 애플 대기 수요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다 몰려갔을 거라는 거고 이번에 삼성의 새로운 이 뭐 갤럭시 엣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뭐 수요가 쏠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뭐 그다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품목이 좀 과거보다 좀 떨어진 감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핫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유가 하락하면서 계속 소비하기에 좀 그럼요. 소비 여력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이 올라간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덩이가 좁은 국가는 유가 관련돼서 뭐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피부에 와닿는 게 나는 차 안 타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유가 올라가면은 우리 물가가 모두 다 들썩거리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실질적인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이 정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핫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이제 다른 분들도 한번 들려주시죠. 거기 아까 갤럭시 5를 유일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문구가 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특히 이제 IT 쇼핑의 그 어느 정도 그 성수기로 그동안 일축돼 왔었던 그 기간 동안에 국내 굴지 IT 제품들이 미국에서 상당 부분 그 매출을 올리는 시즌으로 활용이 됐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그런 식의 투자 접근 방법은 굉장히 올드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결국에 지금 갤럭시 S5를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중국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싱글데이 11월 11일에 팔린 그 샤오미의 MI4가 그 하루 동안 판매량이 작년 전체 매출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그 미국의 뭐 소비 여력은 높아졌으나 소비 성향이 줄어든 부분 반대로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뭐 거리만 생기면 소비를 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인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는 전 세계인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통의 좀 축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내 업종에서도 접근할 때 과거처럼 무조건 뭐 테크, 그 IT 부품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뭐 유통망이라든지 그 뭐 전자결제 그리고 저희가 뭐 역직구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11월 27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일 기점으로 과연 이제 얼마만큼 그들은 그 추수감사절에는 굉장히 명절처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들하고 모이면서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인데 그때의 소비 시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아웃도어 시장이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거의 5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팽창되고 그냥 평상복처럼 있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실용성과 어떤 경기가 완만하게 흘러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편한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는 전과 좀 다르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일단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7일 기점으로 또 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연말 이렇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다우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 성장해 준다면 우리나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커플링이 일어나서 아시아도 다 연결되게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세진 PB님은 IT 부품주의 중국발 투자 모멘텀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홍원주 대표님은 이익구조 확실한 기업으로 접근 가능이라고 멘트해 주셨고요. 장용혁 팀장님은 환율 시장 안정이 절실한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생방송으로 성공투자 꼼꼼체크가 매일매일 방송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